네, 잠겨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을 해제시키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잠금 해제에서는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시장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그동안 시장의 지수를 끌어내렸던 종목들이 또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기가 도는 것 같은데 오늘 AS 전략부터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속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 LNF. LNF는 대표님께서 7월 31일에 다시 한번 재추천해주신 종목이기도 한데요. 재추천 이후에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25%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잘 지지를 받고 있는데 LNF 어떻게 볼까요? LNF는 뭐 지난번에 소개드릴 때 2차전 지역 업종 내에서는 최선호주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죠. 그 이유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ESS라든지 전기차에서 LFP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LFP 관련된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LNF 같은 경우가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가장 먼저 LFP 양극재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글로벌 업체 두 곳과 그중에 하나가 SK온이거든요. 글로벌 업체와의 장기 공급 계약까지도 따낸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LFP 배터리 쪽에서 특히나 양극재 단에서 매출이 가장 먼저 붙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최선호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양극재 출하량이 상반기 대비했을 때 하반기 때 70% 가까이 급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의 어떤 개선세가 하반기부터 본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개선세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가격대라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목표가였던 10만 원까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요. 일단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을 더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는 점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아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통해서 그 힌트부터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긴장하고 지켜보셨을 원전 관련한 헤드라인 나왔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협력 강화 논의를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4%가량 반등해주고 있거든요. 네. 유의미한 걸까요? 네, 일단 지금 원전주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불공정 조약, 계약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큰 노이즈가 좀 생겼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미 좀 알려진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독소 조항이 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었고 실제 뭐 유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가지는 못하는 계약 조항도 있는 게 이미 지난번 계약 때도 나왔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급락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이 미국과의 어떤 계약 조항을 봤더니 기자재를 한 9천억 원 정도 가까이 사야 되고 로얄티를 2천억 원 넘게 또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엄청난 악재처럼 좀 부각이 많이 됐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외국에 수주를 했던 게 바라카 원전이었잖아요. 네. 바라카 원전 때도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자재 같은 경우도 그때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샀었고 로얄티도 지불을 했었는데 오히려 다른 산업들 대비했을 때 로얄티 지불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지금 2천억 원대 규모인데 이게 지금 원전 한 기당 13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한 1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로얄티 지불액이. 그래서 크게 뭐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대장주잖아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지금 5%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같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시장은 악재보다는 이제 악재가 좀 해소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조금 원전주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은 털어낸 것 같은데 종목 공개 보면서 그에 대한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대장주를 역시나 가져와 주셨는데 두 가지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죠. 주기개선도 추가 수주. 일단 주기개선도 대장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동안 급락을 좀 했는데 그때 못 잡으신 분들 어떡할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뭐 실적이 엄청나게 나오는 지금 기업은 아니지만 대장주로서 계속
고가를 계속 갱신했던 종목인데 그래서 사실 여기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급락을 통해서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기 선도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이제 뭐 화력발전 쪽도 주기기를 만들고 있고 원전 쪽도 만들고 있는데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로라든지 증기 발생기, 냉각지 펌프 이렇게 가장 중요한 3대 이 주기기를 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소수의 기업들만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 시장이 확대되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몇몇 기업들만 이 주기기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원전 시장 확대는 두산에너지의 성공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력발전기 주기기 같은 경우도 가스터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으로 대형 가스터빈을 만든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수주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풀어나가 볼 텐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기대감에 비해서 실적은 좀 아쉽지만 수주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이슈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네. 봐야 돼요? 일단 뭐 체코 쪽에 이제 우리가 수주를 따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실제적인 계약을 한 2건 정도, 원전 2기 정도를 할 수 있을 걸로 하반기 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프로젝트성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빅테크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기업들과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반기 때 조금 수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원전 추가 수주로 통해서 일단 연간 목표치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스터빈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2조 원 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수주를 따냈는데 EPC 쪽이었고요. 여기서 나왔던 수주액을 봤을 때는 연간 목표액의 한 60% 이상을 벌써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추가 수주가 나온다면 역시나 이 화력발전 쪽에서도 일단은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하면서 기대치를 충족해 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수주 많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역시나 수주 기대감이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가격 밴드 설정해 볼 텐데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반등이 나오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나 안 그래도 못 잡았는데 그럼 어제 잡았어야 됐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주에 사실 제가 원전주를 계속 사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하루 이틀만 더 일찍 왔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충분히 가격적인 쪽은 좀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 반등이 어제도 사실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오늘이 이제 드디어 양봉으로 전환이 완벽하게 되면서 실적을 만들 수 있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6만 원대 지금 6만 7천 원 정도 6만 7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충분히 분할 매수로 매수 가능하고요. 일단은 최고가 부분에서는 저항이 항상 기술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한 7만 2천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5만 원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전 저점 구간인 한 5만 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7만 2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주셨습니다. 5만 원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뷰티로 떠나보겠습니다. 캐대헌 열풍이 진짜 이곳저곳에 영향을 다 주고 있는데 푸드, 뷰티, 관광 그중에서 뷰티 다 따라하려고 이러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뷰티, 관광 뭐 지금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이 캐대헌 열풍이 전반적인 산업 쪽으로 특히나 소비재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캐대헌이 나온 이후에 한국 키워드의 검색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 같은 경우도 60%인가 70% 정도까지 급증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구매로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번 추천을 드렸던 섹터이기도 하지만 뭐 관광 쪽도 좋습니다. 특히나 카지노 쪽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추천드린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대표적인 ODM 기업들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단내에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이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열풍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다 퍼지고 있다 보니 뷰티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그 종목명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이제 많은 분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조정이 나온 만큼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ODM 1위, 저평가 매력 두 가지 투자 포인트입니다. ODM사에서는 단연 코스맥스가 대장인 것 같은데 여전히 기회가 있을까요? 네, 이제 코스맥스가 최근에 좀 급락이 있었죠. 이번 달에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갖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 이거를 팔아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팔기보다는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2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사실 실적이 기대치를 넘어서야지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기대치를 좀 미달하면 사실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화장품 쪽에서 많이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사실 2분기 실적을 봤더니 미국과 중국 쪽이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2분기 때 주가를 억눌렀던 미국과 중국 쪽 법인 매출이 오히려 3분기 때부터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소멸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증권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정도 3분기 때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 법인 매출도 한 20%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1년 동안 신규 고객사를 굉장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매출이 드디어 3분기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2분기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3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로컬 브랜드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하반기 때 실적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현지의 파트너 전략을 통해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이 하반기 때부터 기대가 되고 있고 오늘 뉴스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도 법인을 드디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장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점 체크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짚어볼 텐데요. 밸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평가 매력. 코스맥스가 1위 기업이고 대장이었는데 네. 여전히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은 1위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프리미엄을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실적 기대치에 좀 미달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량이 내려왔는데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은 그대로고 오히려 상반기보다 지금 지나고 있는 하반기 때 기대할 만한 상승 모멘텀이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평가 매력은 부각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숫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12개월 포워드 PR을 봤을 때는 지금 한 1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오늘 조금 이제 주가가 이틀 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PR이 조금 더 높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동종업계 대비했을 때는 PR이 굉장히 싸다. 즉 수익 대비 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지금 분할로 담기 상당히 좋은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하락이다. 이번에 조정이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3%가량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아요? 아닙니다. 지금 담아요. 지금이요? 네. 일단은 뭐 지금 한 2, 3거래일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2만 원대 이제 2만 7천 원대 있던 게 지금 19,000원까지 내려왔었으니까요.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반등이 시작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전고점 저항 고려해서 일단 짧게만 보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까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일단은 최고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왜? 저평가 매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29,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1차 목표가는 29,0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00일선 약간 아래로 잡아드렸습니다. 18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18만 원, 목표가 29만 원 이렇게 또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맥스 잡아볼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박철순 대표님과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